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채용 설명회 다녀오셔서 너무 잘 알겠지만 드디어 제주항공, 우리 감귤항공이 채용을 낸다고 하네요. 17일부터 시작인데 저 테디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먼저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새가 먹이 하나라도 더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소 실천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물심양면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직까지 채용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 드릴 거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전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꼭 테디쌤의 이전 제주 감귤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자소서 같은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새롭게 올라오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은 테디쌤이 당일 최대한 바로 확인해서 올릴 수 있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좀 이번 영상 열심히 자세히 분석하고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대한항공 일반직 떴죠.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테디쌤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일반직 운항통제 합격시켰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직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술 영업직, 정비사 혹은 조종사 훈련생 등 다양하게 정말 심층적인 면접을 보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합격생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략하게 대한항공 또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 필기구 준비하시고 노트북 켜시고 한번 저와 가실까요? 우선 본격적으로 좀 제주항공 분석에 앞서서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많은 채용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입이 현재 많을 뿐만 아니라 경력직이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대구 베이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서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당연히 하는 거고요. 무한 베이스는 지난 기사에 연말까지 50명의 승무원을 확보하겠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이 또한 사실 지금과 같은 불매 운동과 지금 항공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게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테디쌤 또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채용이 뜨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류가 워낙 되기 힘든 제주항공입니다. 서류 정말 힘듭니다. 서류가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공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쓰더라도 무조건 합격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주항공에서 원하는 건 따라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체력 100 같은 경우에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동일하게 서류 전형 혜택을 준다 했고, 지금 제주항공 하면 정말 말이 많았던 게 이전부터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강을 할 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진도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채용 설명회까지 가능한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더해서 조금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시켜준다 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면접 준비가 정말 거의 9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합격생 중에서 면접을 정말 잘 봐서 높은 점수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서 실제로 직원들에게, 면접관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적도 있고, 지금 제 합격생들을 모두 다 돌이켜보면 제주항공에 정말 또 많이 가 있는 편인데 면접을 정말 잘 보는 친구들이 거의 합격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면접 시간이 30분가량 굉장히 길고 개별 질문, 공통 질문, 가치관, 시사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고, 특히나 롤플레잉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준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절대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 승무원 준비생으로서의 답변을 원하는 거지, 이미 승무원 경험을 해서 정확한 전문 용어 해결책, 그런 정답, 답정너를 원하는 답변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무조건 기존의 제주항공 영상은 꼭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주항공이 또 상당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운수권을 많이 부여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홍콩과의 중국 문제가 생기면서 막혀버렸죠.
거기다가 일본 불매 운동까지 뭐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운수권을 땄다면 일정 기간 내에 취항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게 조금은 걱정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주항공 하면 밸류 얼라이언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가도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취향지 노선들 보면 밸류 얼라이언스가 뜨는데 또 뭐 스카이팀, 스타 얼라이언스에 비할 바는 사실은 못 되지만 이렇게 LCC끼리 다양한 항공사들과 함께 협약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코드쉐어를 따냈죠. 호주의 제트스타와 코드쉐어를 협약하면서 어디 골드코스트로 이제 취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바로 출발하는 편으로. 그 외 운수권들을 보면 인천 발은 하얼빈 그리고 베이징 따싱, 제주 발은 베이징 서두 그리고 서안, 시안이라고 하죠. 무안 베이스는 옌지 장가게 그리고 부산도 장가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운수권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5월부터 일단 일본, 중국의 노선을 하나 차근차근 취항하고 있는데 우선 7월 달에 취항했던 부산, 싱가포르 노선을 가장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뉴클래스를 도입했기 때문이죠. 또 뉴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기존의 LCC와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이는 또 인천공항의 라운지 개설과도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요한 건 김포, 부산 노선에도 2열, 2열 이렇게 배열을 해서 뉴클래스를 도입했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제주항공 하면 도전, 트라이얼 굉장히 대단한 부분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대구 세부 노선, 10월 중에는 제주 가오슝 노선까지 취항 예정이라고 하는데 100% 확실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아마 예정이라고 하면 늦춰질 수는 있지만 취소가 될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제 영상을 참고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항상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직접 키고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과 관련된 기사도 한번 확인해서 리피드백, 크로스 체크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제주항공 승무원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LCC 항공사 최초고 언어블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주항공이 19분기 연속 1년에 4분기니까 약 5년 정도 흑자를 진행해 왔는데 굉장히 좋죠. 1조 클럽에도 벌써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언급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 하필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 위기는 기회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불매 운동 때문에 일본 노선 즉 789편을 500편 가량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또 최대한 적자를 피하기 위한 제주항공의 필사적인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관련된 질문들도 조금 준비해 가시고 특히 시사 부분 굉장히 또 집중해서 보신다면 제주항공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염려까지 하는 승무원의 면모까지 보인다면 지원자로서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게 있는데 이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인가? 굉장히 또 남성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론 두발 자유부터 내일 규정 완화 그리고 구두도 수제화로 제공해 주는 건 너무 다 좋지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대부분 여초 사회이기 때문에 또 여초 기업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직원분들을 위한 복지가 많은데 굉장히 또 남성분들을 위해 왜 가장이 편안해야 가정이 편하다. 그래야 회사도 잘 돌아간다. 이런 이념을 적용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사려 깊다, 배려 깊다, 굉장히 챌린징하다 라는 부분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부분도 뉴스기사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시차 출근제 그리고 심리 상담과 같이 끊임없이 승무원들의 이런 멘탈 건강 관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 근무에서도 굉장히 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 지원자뿐만 아니라 현재 직원들도 조금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요즘 트렌드, 필환경 부분을 위해서 종이 빨대, 종이 컵을 사용하는 거, 친환경 소재 활용하는 건 사실 당연한 부분이고 제주항공이 안 하면 어색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JJ 라운지 말씀드렸죠. 지난 6월부터 인천공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또 승무원 관련해 보면 아무래도 언어를 잘하는 분들을 굉장히 우대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티웨이 항공도 마찬가지고 이 현지 승무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베트남 노선에서 베트남 승무원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혹시나 베트남어, 노어, 그리고 뭐 중국, 일본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언어가 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내에서만큼은 정말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확실한 채용의 포인트가 된다는 점은 제가 무조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가 된다면 참 좋은데 무조건 점수가 높다고 합격되는 건 아니라는 거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류 탈락 합격의 원인, 그 영상 꼭 한번 봐주세요. 꼭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제주항공 하면 지방발 노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출발지가 8개, 김포, 인천 포함해서 8곳에서 출발이 가능하고 지역 거점화를 가장 잘 실천 그리고 성과를 보고 있죠. 지금 현재 무한 베이스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내선 포함 국제선까지 13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 정도의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들 올해만큼은 새롭게 취항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인천 시즈오카 취항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세부, 그리고 제주 가오슝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노선, 운수권을 따고 취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주항공을 사랑하는 감귤인이 되고 싶다면 꼭 확인을 해보시길 당부드리고, 제주항공은 서류 합격이 어렵지만 여러분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뭐죠? 서류 합격이 시작이다. 면접 준비에 철저하게 가해주시고 자소서에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스튜디오 테디 혹은 테디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항공 엑셀런스 인플라이트 코리안 에어죠. 감귤은 잠시 옆으로 두겠습니다. 우선 일반직 공채, 사실은 테디쌤도 예전에 일반직 공채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사트와 같이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되는 시기였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3차 면접에 한해서 이런 채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항공에 얼마 전에 운항 통제에 학생을 한 명 보냈는데 조금은 평범한 스펙, 그리고 심지어 인생 첫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단 한 명의 합격자의 명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류 합격 이후부터는 정말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사람이 괜찮다고 뽑기도 하겠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직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얼마나 잘 맞는지, 얼마나 역량을 잘 발휘할지, 얼마나 우리 회사에 두고 키우면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본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펙 그 이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사실 이실 짓고 사실 스카이와 같은 좋은 학교, 좋은 학벌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서류 합격도 쉽고 조금만 공부하시고 준비하신다면 면접을 통과하는 게 크게 정말 어렵기까지 죽도록 힘들 것까지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스펙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참 안타까운 그 학벌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말이죠. 하지만 학벌이 좋은 분들도 열심히 하면, 그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다른 강점을 가지고 면접장에 간다면 저는 충분히 도전장 내밀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죠? 서류가 합격되고 나면 토론 면접 플러스 인성 면접이 진행됩니다. 우선 토론 같은 경우에는 2대8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원자 8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토론 시간이 깁니다. 토론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확실한 내 의사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청 배려, 그리고 화합,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토론의 핵심입니다. 전년도 대한항공 기출을 보자면요, 아웃소싱 그리고 내부 인력을 기르는 것 중 어떤 게 대한항공을 위한 건가?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고령화와 저출산, 대한항공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지금 듣는다고 막 청산유수로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승무원을 준비하는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에게도 늘 강조하는데 제발 시사 공부 좀 해주십시오. 왜 외모 가꾸고 이런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 기본 면접뿐만 아니라 롤플레잉 시사까지 가야 합니다. 일반직에는 시사는 생명이고 이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얼마나 평소에 사설, 오피니언, 커런트, 인시던트, 액시던트, 에브리띵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건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해결책까지
여러분들 선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류에서 아무래도 약 정확하진 않지만 30배 가량으로 뽑기 때문에 스펙이나 이런 토론 역량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스펙도 낮은데 토론도 못한다. 무조건 탈락. 빠이빠이. 다시는 못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서류가 됐다고, 서류는 좀 많이 뽑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땡큐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면접이라도 죽도록 준비해서 현장에 가는 게 필요하고, 절대로 너무 혼자서 이렇게 준비한 것보다 토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에 가시던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스펙 자라고 해서 쓸모없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뽑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스펙이라고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토론, 인성 면접을 할 때 인성 면접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무조건 보여주셔야 합격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차 면접은 PT 그리고 영어 면접, 이렇게 영어 면접이 먼저 진행이 될 건데 승무원과 똑같죠. 사실 영어 면접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소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외 협력팀이나 끊임없이 외국인들이랑 연결이 되는 직군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직 전체 채용에 있어서는 영어 면접은 또 취업준비생 그리고 대한항공의 인재상으로서 국제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꼭 보는 부분이라 생각하셔서 일상적인 회화, 그런데 무엇보다 자신감 플러스 본인의 생각을 최소한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관건이다. 그건 모든 직군 동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생소하시죠? PT 면접입니다. 저는 사실 테디쌤이 금융권 투자 쪽 준비할 때 PT 면접이 꼭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일반직 지원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에서 발표하는 이런 PT라기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둘러보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는 그 상품, 여러분들의 역량, 가치관, 생각 그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척도를 확인해 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30분간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주제는 보통 2가지 정도가 나와서 그 중에 선택하는 게 보통 면접 과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에는 퍼플오션 상황에 대한 항공사의 전략을 말해라, 한국 이외의 새로운 허브 도시를 어디로 선정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 2가지를 두고 선택해서 PT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면접관 4대, 지원자 6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제가 미치도록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사 공부 열심히 하고 실제로 기본적인 항공산업을 조금 꿰뚫고 있다면 통찰력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제 학생들 중에서 승무원 준비를 열심히 하는 분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직관, 직감 그리고 통찰력, 생각을 유감없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PT 이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는데 공통 질문이 또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는 개별 질문이 또 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기반일까요? 자소서 혹은 이력서 기반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공통 질문은 공통된 생각을 묻는데 이 또한 지난번에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시사 연결이 된다. 신문 가까이 하셔라. 이런 부분을 꼭 양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최종 임원 면접입니다. 면접관 4명 그리고 지원자 6명과 함께 진행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 그리고 학벌과 스펙 그리고 면접 역량 이런 부분 다 체크됐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화로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최종 한 방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임원 면접에서 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마지막으로 의사 최종 결정권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치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어떠한 인재가 될 건지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면접은 기존의 시사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나를 계속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는 모든 면접의 기본이고 모든 면접은 인성 면접이죠. 물론 시사나 전문 지식, 여러분들 특정한 이런 전공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면접에서는 정말 한 방을 가지고 가십시오. 어떤 거? 대한항공에서 어떤 사람 될지 5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에서 어떠한 인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확신을 더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무기들을 마음껏 보여주고 펼쳐주십시오. 면접은 동일합니다. 제가 항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부분의 직군의 면접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합격생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면접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분야가 다르면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고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여러분들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직무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여러분들의 성공 기회로 잡고 싶다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정보 하나라도 더 건져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런 표현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신다면 이번 제주항공, 대한항공 면접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테디쌤에게 손을 건네면 뿌리치거나 모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그럼 이번 채용 시작됐습니다. 출발선에 여러분들이 떠나보내기 때문에 마음은 불편하지만 최종 저는 피니싱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42.19km의 그 시작, 이제 달려가시죠.